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윤 기자 나와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숨가쁘게 진행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10일차 변론을 맞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는 만큼 변론은 더 이상 추가로 있지 않고 오늘 종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재판의 주요 내용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제 잠시 뒤면 재판이 시작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 아직 서울구치소에서 이곳 헌법재판소로 출발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현재 직접 출석을 했을 당시에는 네. 오후 1시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변론이 시작되는 2시 전 1시간 전쯤에는 미리 도착을 해서 대기실에 별도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심판정에 입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대리인단에 의하면 조금 늦게 참석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서 이곳으로 헌재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이곳에 도착하는 시간을 좀 예상을 해보면 일단 양측의 종합 변론이 마무리되는 최소 5시 정도는 돼야 그 전후로 윤 대통령이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오전에도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단과 접견을 이어가면서 좀 막판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좀 무제한 최종 진술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다듬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 헌법재판소에는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양측의 이 진행은 오후 2시가 시작되면 예정대로 이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기자, 그럼 이제 2시에 재판이 시작되면 오늘 최종 변론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네, 말 그대로 오늘 최종 변론인데요. 일단 시작은 증거 조사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이 주어진 2시간씩 종합 변론을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 변론을 펼친 다음에는 국회 탄핵소추단을 대표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최후 진술이 있게 됩니다. 일단은 증거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차 변론 뒤에 추가로 국회 측에서 제출했던 국조특위 회의록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동안 증거로 좀 다뤄지지 않았던 것들, 좀 중복됐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국회 측에서 먼저 2시간, 이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시간 이렇게 종합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희수 변호사를 포함해서 9명의 변호사가 릴레이로 이어서 직접 변론을 하게 되고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이동찬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등 6, 7명 정도가 참석할 변론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각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변론을 할 텐데 일단 앞선 변론에서 저희가 그동안 위헌 위법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쟁점별로 다룬 만큼 오늘은 좀 주요 논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 측은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었던 만큼 정당한 계엄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양측의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이후에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에 이어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본인의 무제한 최후 진술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곳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같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잠시 뒤에 있을 이 최후 변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변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PPT 등 어제 준비가 굉장히 국회 측에서도 꼼꼼히 했다고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고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나요? 일단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큰 틀에서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이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종합 준비 서면을 한 140쪽 분량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탄핵이 되려면 이 탄핵소추 사유에 더해서 이제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5가지 소추 쟁점들을 근거로
근거로 삼아서 예. 윤 대통령의 어떤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좀 짚으면서 예.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이제 크다라는 점을 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데 네.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배신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행위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결국엔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부여한 이 신뢰를 이미 상실을 했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서 원래 직으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또 중대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상계엄이 경고성 어떤 계엄이 아니라 이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는 어떤 실행행위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어떤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도 강조하면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파면돼야 된다. 이런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측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윤 대통령 측의 이 주장 요지와 그리고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이 탄핵 심판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아무런 이유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구체적인 변론 방식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뭐 직접적으로 언론에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좀 변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 저희가 오늘 종합 변론에서 어떻게 발언을 할지 좀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계엄 절차도 적법했고 국민 호소를 위한 계몽성 또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부분을 좀 크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계엄이었다는 논리를 좀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앞서 얘기했던 뭐 야권의 줄탄핵이나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또 저희가 이제 16명의 증인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발언을 했던 뭐 김영현 전 장관이나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을 근거로 네. 윤 대통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기존 부인했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양측의 공방은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어느 정도 분량,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가 관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오늘 이제 본인의 최후 진술에서 얼마나 또 어떤 내용으로 발언할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뭐 윤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숙고하고 있고 직접 준비 중이라고 한 만큼 구치소에서 이제 변호인들한테 구술을 하거나 메모를 통해 이제 전달한 것들을 외부에서 이제 대리인단이 원고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한 이런 이제 국정 혼란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한 사과의 의미로 대국민 메시지가 담길 거냐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관심인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계엄 담화 이후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표명한 적이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이 관심이고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현재 뭐 전국의 상황이라든지 뭐 이제 국가적 과제들에 대한 견해 또 이제 뭐 일각에서 임기 단축이라든지 대통령제 개헌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담길지도 예. 이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자신의 어떤 임기 단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뜻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대리인단이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내용을 현재 담을 것인지 아닌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좀 낮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역시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좀 예측을 해보면 윤 대통령 이제 기존 담화들에서처럼 계엄 선포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계엄 역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라는 것을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기존에 이제 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이나 체포조 의혹 관련해서는 좀 내란 탄핵 공작 주장을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입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권에서는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 오늘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예. 이렇게 뭐 전국의 불안정성을 가져다 준 점에 대해서 뭐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 요구가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도 이런 의견을 전달받아서 검토해서 작성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이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선고 날짜가 오늘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재판관 평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 시간 약 10분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계속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의 내용도 실시간으로 취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